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 리틀 보건환경 클래스 환경편을 맡게 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양진영입니다. 저도 오늘 온라인 보건환경 교실을 함께할 환경연구사 이진효입니다.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 양재동 인근 과천시 장군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후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멋진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고 또 질병, 감염병으로부터 걱정이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대기 환경, 물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 연구를 하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저는 환경 분야를 연구하는 공무원이고요. 학부 때는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화학과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시험을 치고 입사한 지 11년째 되고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요. 올해로 이제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연구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먼저 물벼룩 생태 독성 실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는 하천에 사는 작은 생물, 저서 생물을 이용한 생태 건강성 조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 리틀 보건환경 클래스 환경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험실로 출발해 볼까요? 네, 가시죠. 어떻게 하셨죠? 여기가 생태 독성실인가요? 네, 맞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곳은 생태 독성 실험실입니다. 제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벼룩도 키우고 또 생태 독성 실험을 하는 곳이지요. 네, 생태 독성은 폐수, 하수, 하천수 등의 물벼룩을 노출시켜 24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독성 정도, 영향을 받는 정도를 말합니다. 물벼룩을 이용한 이 생태 독성 관리 제도가 도입된 목적 자체가 기존의 항목들은 DOD, COD, SS처럼 농도 기준이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생태계가 받는 영향을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 살고 있는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그 생물들이 받는 영향을 그래도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2011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요. 이 폐수나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방류되어서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시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물환경 생태팀에서는 이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이때 이제 하천수를 떠서 독성이 있는지 정도, 얼마나 있는지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태 독성 실험 방법은요, 일단 시료가 들어오면 이 시료를 20도씨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벼룩이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도씨 전후 2도씨 정도로 해서 온도가 맞춰지면 희석을 한 다음에 물벼룩에서 태어난 24시간 이내의 물벼룩을 5마리씩 넣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나타난 결과로 저희가 독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독성 실험은 후에 자세하게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벼룩이 이 실험실에 있어요?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여구. 바로 이 배양기 안에 물벼룩이 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짜자잔. 와, 지금 이 배양기는 20도씨에 맞춰져 있고요. 적힌 것이 이제 태어난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 형광등이 인위적인 낮의 환경을 주고 8시간 정도는 이 램프가 꺼지고 밤을 주는 자연의 환경에 가깝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물벼룩을 현미경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거는 물벼룩 수컷입니다. 수컷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요. 약간 붉은색을 띠고 등이 이렇게 각져 있어요. 알집이 없고요. 너무 빨라서 현미경 보기 참 힘드네요. 너무 빠르죠? 뒤집어져 있네. 와우. 네. 이제 한번 우리의 주인공 암컷을 만나러 가볼까요? 나타났습니다. 좀 뒤집어서 현미경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팔딱팔딱 거리는 부분이 심장이에요. 요 위에, 그쵸? 그리고 여기가 알이에요. 그리고 혼눈이 눈이고요. 여러 눈이 겹쳐져 있어요. 이 물벼룩은 다프니아 마그나라고 하는 큰 물벼룩 메레종입니다. 이 실험종을 사용한 이유는 많은 외국 논문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종은 너무나 크기가 작아서 육안으로 유형 저해, 치사, 판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이 다프니아 마그나를 시험종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벼룩은 1차 소비자인데요. 생태계 내에서 클로렐라라고 하는 이제 조류 또는 박테리아, 원생 동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클로렐라만 주면 이런 실험실 환경에서는 영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먹이라고 하는 YCT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벼룩은 무성생식을 합니다. 암컷에서 암컷으로. 만약 환경이 나빠지면 수컷을 낳아서 유성생식을 통해서 튼튼한 개체를 마련하거나 또는 등껍질에 딱딱한 까만색의 내구란을 만들어서 환경이 좋을 때 여기서 부화하도록 하는 아주 똑똑한 생명체입니다. 태어나서 24시간 이내에 어린 개체를 실험에 쓰고 있고요. 2주 정도 키운 다음에는 거기서 생산해낸 어린 개체가 실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벼룩은 소형 갑각류로서 이제 새끼가 나올 때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증류수에다가 칼슘, 마그네슘도 넣어주고 또 pH가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pH를 7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도 넣어주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생태 독성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료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가지고 온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고요. 이거는 하수 처리장의 유입수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짠, 짜라란. 생태 독성의 첫 번째 단계는 희석 단계예요. 원수를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희석하지 않은 원수 100%짜리를 비커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0ml의 메스실린더에 시료를 넣어주세요. 250 표선에 맞추시고 조금 모자라네. 네네. 두 번째 비커에 넣고 희석은 배양액으로 제조된 배양액을 넣고 절반을 희석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마지막 6.25%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놓은 방류수 1에 대해서 다음 단계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석된 시료를 이렇게 50ml짜리 조그만 비커에다가 분취한 시료에 물벼룩 24시간 이내 태어난 어린 개체 5마리씩을 이렇게 한 비커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농도 군별로 총 20마리가 들어가고 이 한 세트에는 120마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5마리를 잡아 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는 거죠. 다섯 마리를 잡아서 물에 안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5마리씩을 저농도부터 고농도 순으로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5마리씩을 넣으면 완성! 그리고 뚜껑을 덮고 오늘 날짜 10월 14일 그리고 지금 시각 16시 20분부터 그러면 내일 10월 15일 이 시간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함께 배양기로 가볼까요? 난질 방류수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독성 시험용 배양기에 24시간 동안 두겠습니다. 문을 닫고 (24시간) 후에 봐요. 안녕하세요. 이진효 환경용사입니다. 여기는 현장에서 채집해온 저서생물을 관찰하는 현미경 실험실입니다. 저서동물이란 하천 바닥에서 주로 서식하는 수서, 곤충, 또 갑각류, 조개류 같은 그러한 다양한 무척추 동물을 말합니다. 환경에 민감하고 또 종도 다양하고 또 이동성이 적어서 하천을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생물을 말합니다. 최근에 하천 수질을 평가할 때 기존에 해왔던 하천 물을 분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천 생태계를 이루는 요소들, 어류라든지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 그리고 오늘 볼 저서 생물을 이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천 수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일단 시료를 채집해 옵니다. 시료는 크게 정성 분석, 정량 분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육안으로 형태를 이용을 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종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동정을 해서 그러한 값들을 이용해서 수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서 동물을 이용한 생태 건강성 조사는 크게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성 분석은 하천에서 저서 생물들이 어떠한 종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 생물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뜰채라든지 이러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걸 말하고요. 정량 분석은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 양의 종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군집 밀도라든지 개체 지수 등을 파악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서 서식하는 종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1급수 같이 매우 깨끗한 환경을 나타내는 수질에서는 주로 이제 산간 계류라든지 유속이 빠른 하천 상류 정도의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엽새우라든지 강도래, 또 민하루살이 같은 그러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2급수 정도의 2급수에서는 어리장수 잠자리라든지 또 동양하루살이, 또 제첩, 이러한 또 특징을 갖는 저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 보통의 어떤 수질, 또 그 이하의 나쁜 수질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좀 오염이 심한 그런 곳에서는 어떤 이따가 볼 깔따구라든지 또 물벌레, 물달팽이, 뭐 이러한 종류들의 저서 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서 동물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하천 수질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험실에서 저서 동물을 관찰해 볼 텐데요. 오늘 연구원에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온 학생이 있습니다. 구우림 학생,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원중학교 1학년 구우림입니다. 한번 즐겁게 실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들 이제 받아 보셨을 텐데, 저서 동물이 들어가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서 동물을 볼 담글 샬렛이 있고요. 또 이 샬렛에다가 알코올을 또 부어줘야 됩니다. 알코올이 또 있고요. 또 저희가 저서 동물이 작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돋보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셋 필요하고요. 여러분들께 다 보내지 못해서 아쉽지만 저희가 사전에 채집해온 저서 동물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학생과 같이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리장수 잠자리입니다. 나뭇잎 모양처럼 생겼죠. 색깔은 갈색을 띠고 있고요. 이 어리장수 잠자리는 보통 2급수 이상의 보통 깨끗한 수질을 나타내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가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를 이렇게 부어 주시고요. 조심히. 핀셋을 이용해서 조심하게 꺼내서 여기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돋보기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어리장수 잠자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머리 부분에 더듬이가 있습니다. 더듬이가 있는데 이 더듬이가 4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마디가 이렇게 아주 크게 이제 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납작하고 평평하고, 그래서 보통 나뭇잎 밑이나 돌 밑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 볼 거는 이거 아마 많이들 드셔봤을 건데 제첩입니다. 제첩. 어른들 좋아하시죠? 엄마 아빠들 좋아하시고 저도 역시 좋아하는데요. 제첩은 비교적 깨끗한 수질을 나타내는 곳에서 또 유속이 느리고 좀 이렇게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저서 동물입니다. 그 선생님이 직접 잡으신 거예요? 어디서 잡았는지 기억? 이거? 양재천. 양재천 대치교. 네.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제첩도 비교적 깨끗한 수질에서. 양재천 대치교는 그래도 좀 깨끗한가 보요.
그게 대치교가 양재천에서 말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따 보여준 동양 하루살이도 양재천 대치교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동양 하루살이도 이급수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은 물이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어갖고 오염이 됐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뭐 배출하거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거는 제첩입니다. 제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첩은 일단 폐각이라고 해서 이 조개 껍데기가 상당히 단단하죠. 단단하고 이 무늬가 부채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줄무늬들이 이렇게 나 있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은 바로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볼 저서 동물은 동양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라고 하는데요. 양재천 대치교에서 채집해온 저서 동물입니다. 동양하루살이 역시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는 하천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머리 부분에 턱 돌기가 나 있습니다. 턱 돌기. 턱 돌기가 뭐죠? 더듬이처럼 여기 머리, 이 검게 보이는 게 눈인데 눈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돌기인데요. 이게 턱 돌기인데 이 턱 돌기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등면에 보게 되면은 깃털처럼 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이게 기관 아가미라고 해서 얘의 특징은 이 기관 아가미가 등 쪽으로 감싸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턱 돌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시면은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일직선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죠. 이 하루살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턱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동정을 하지만은 이 턱 돌기가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서 판단됩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는 어떤 건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흰 하루살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하루살이과에 속해 있는 건데 하루살이과에 큰 턱돌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있으면 동양 하루살이로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만약에 돌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흰 하루살이로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저승동물은 무엇인가요? 이따가 볼 물벌레하고 깔따구류가 선생님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 거는 이거고 이 친구는 이건 치워야지. 이거는 여기다. 어머나 뚜껑이 어머나 미안해. 이미 다 죽어 있는 거라. 아 맞다. 알코올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어서. 자, 이 안에는 물벌레, 깔따구 두 종류의 저서 동물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고 육안으로 봐도 좀 다리가 많이 있는 이 물벌레를 먼저 돋보기로 관찰을 해볼게요.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샬레에다가 담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돋보기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가장 큰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보고서. 일단 다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건 다리가 좀 많아요. 다리도 많고 위에서 우리가 한번 등면을 한번 볼까요? 등면을 보게 되면 좀 평평해요. 이걸 지금 알코올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평평한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좀 잠벌레라고 해서 조금 그런 것과도 좀 유사하게 생겼고. 되게 뭔가 선생님이 전에서 말했듯이 에일리언 같이 되게 생겼네요. 예, 저는 이거 보고서 그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저서생물 같은 거 봐갖고서 캐릭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다리 끝에 있는 게 손톱인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끝에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 손톱인가요, 이게? 이게 발톱이겠죠? 음.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막쌤은. 이제 다음 이제 깔따구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따구류 하얗고 이렇게 약간 눈썹 모양처럼 생겨 있는데 꺼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깔따구류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앞부분이 약간 뭐 검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머리 부분이 되고요. 네. 그 밑에 헛발이라고 해서 바로 그 가슴 밑에 한 쌍의 다리가 있을 겁니다. 네, 보입니다. 네, 머리 밑에 한 쌍의 다리가 있고 또 몸의 끝에 이 갈고리 모양의 또 이런 발톱을 가지고 있는 또 헛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깔따구는 색깔이 다양합니다.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흰색, 약간 뭐 베이직색 같은 깔따구도 있습니다. 깔따구는 대부분이 오염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이 깔따구는 깨끗한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또 뭐 물이 흐르는 곳, 또 물이 정체되어 있는 곳 등 이 깔따구는 웬만한 환경에서는 다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환경 조건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나요? 환경에 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만 안녕. 저희가 물벼룩과 물속에 사는 작은 동물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흐르는 물속에는 이런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들은 대부분 하천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사용한 물들은 다시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정화가 돼서 하천으로 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바다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물들이 작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을 써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잘했어. 잠깐만. 이거. 에 대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 독성 실험을 하는 곳이기. 네,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이언티스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팩트만 그냥 쫙쫙쫙 내려. 그래서 최근에 하천 수질을 평가할 때 뭐 기존 하천 수를 거북이지? 근데 저는 원래 이게 무슨 동물이라고 하죠? 저소동물. 저도 많이 긴장했는데 옆에서 계속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뭔가 긴장이 풀리고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게 재밌지 뭐. 진짜.